병인일주 다음에 병진일주, 병진일주가 되겠습니다. 병진일주라면은 식신을 이렇게 두고 있죠. 지장간에 을 이렇게 무가 있다. 이 진토를 식신으로 쓰는데 이것이 이 완벽한 식신으로서의 작동이 되는 그런 운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년을 돌아가면서 진년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사오미, 이게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가 제대로 식신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그 기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깐 그 진토에 대해서의 특징을 언급한다면 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년을 주기로 자부터 해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토로서의 완벽한 역할이 되는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토가 있다면 여기 절반에서 이 토까지. 그러니까 3.5년이 되고, 그 다음에 목으로서의 기운이 강해지는 게 인부터 진년 그 절반, 그러니까 2.5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구간은 수로서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여자의 어떤 사주라면은 자식이 이럴 때는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 3.5년 동안 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이것도 대운에서 만약에 그 해대운이나 자대운이 나와버리면 이 자식이 엄마랑 같이 동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일이 안 풀리든가 짜증이 나든가 해가지고 좀 떠나 있는 식으로. 근데 엄마는 뭐냐면 본인 사주에서 자식이 되기 때문에 애착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갖는데 이때 가면은 수로서의 어떤 그 작용을 한다는 거니까 자식인데, 아들인데 해다축, 신유해다축을 하니까 어떤 융성에 빠지거나, 만약에 학생 시절인데 이런 구간을 간다면은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게을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을 많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진사옴이 대운을 지나갈 때는 제대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목극토하는 요인이 되니까 좀 쇠약한 자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모친의 어떤 그 우려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제대로 식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간은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수로서의 역할이 가까이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해원진, 자가 있다면 자에서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이게 100%라면 해에서는 한 90%, 80%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진토의 물성이 변화한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병진일주가 이 쓰임새가 어떻게 쓰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묘진이 온다면은 이 진토가 문서로서의 작용을 하니까 인묘진년에는 문서를 잡아서 재테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진사오미 이럴 때에 식신으로서의 어떤 작용이 오니까 이런 운에 무슨 뭐 어떤 식당을 하거나 식신의 작용을 할 수, 제조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육신으로만 다가가서 이 사람 식당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교육행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조행위를 해도 된다고 할 때 이상하게 직원들하고의 트러블이 나고 잘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요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 진토가 있는 그런 그 일간들은 일주들은 이걸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장간의 을기에 뭐가 있고 12운송으로 관대가 되니까 그 병화가 관대가 되니까는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 여러 사람한테 내가 그 명예롭게 군림하고자 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이라 설계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12운동으로 관대에 있기 때문에 진월의 병일간이다 그러면 이게 약하다고 보면 안 돼요. 식신이니까는 신강신약을 따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에 입고되는 것 중에 임수가 입고되고 신금이 입고된다. 이 안타까운 게 신금이 입고되는 요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정제가 돼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 재물이 돼야 되는데 병진일주의 특징이 운에서 안 좋으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운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관이 입고한다는 것은 평관이라는 것이 나를 극하는 존재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기운인데 그러한 것을 입고한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그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나 임수나 약한 거로 봐서 관의 어떤 운기는 약하다. 대신에 운에서 해자축이나 대운에서 해자축 대운 간다면 관으로서의 역할을 쓸 수가 있다. 이 진토에 있는 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천간에 개가 왔을 때 지장간에 있는 개가 투관하면서 관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한다. 이럴 때에 그 병신일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조직에서 간부도 되고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아가면서 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럴 때 국가의 부름도 받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명예적인 어떤 부름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대운에서만 이렇게 와버린다면 굉장히 명예사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운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진수충미가 있는 일간들은 참 그 해석할 게 많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가 관이 합돼 있죠. 식신과 관이 합돼 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던가 직원을 쓰는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내 사업장 그러한 것이 관하고 연관이 됐으니 큰 조직과 관련돼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되었다.
올해 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갔더니 여기는 개신기가 있다. 여기 무게와 같은 거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요거 하나 있네. 그래도 신축년에 갔더니 그로 인해서 어떤 재물적으로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 어떤 그 여러 사람들과의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게 마련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히 재물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이 왔다는 것은 수하들하고의 어떤 구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축진파가 와요. 파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관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때 좋았는데 이때 뭐냐면은 끝말에 가서 뭔가 좀 불편한 관계 이런 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축진파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는 것은 은근한 원망, 파괴, 내부적인 파괴 이런 것이니까 직원들하고의 관계, 종업원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은근한 부조화 이러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축진파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이니까 승진이 웬만하면 됐죠. 되고 그로 인해서 신축년이 왔으니 직장에서의 어떤 봉급 올라가고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스카우트 제의 받아가지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봉급도 올라가고 정제라는 것은 확정된 재물이고 내 재물이기 때문에 승진사 그 다음에 승진에 준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구설 자금인데 여러 조직원들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불편한 관계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학생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 공부하는데 괜찮았고 그래서 고3들은 올해 같은 경우 괜찮은 학교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근데 신축년에 만약에 재수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올해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고자 하는 고3의 입장이라면은 반드시 올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학과를 약간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들어가서 신축 이민 개면연 갈 때 그럴 때 가서 편입을 하는 것도 좋다. 개면연 정도 편입하면 좋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올해 반드시 하는 게 좋고, 신축년에는 공부하는데 좀 방해 요인도 따르고 상관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올해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민년, 개면연이 2023년까지 펼쳐지니까 관운이 오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학이 있어도 좀 재수를 하고 싶다면 재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지 못하고 사주가 학교를 들어가든 말든 뭐 큰 관계없고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 그냥 하향 안전 지원해가지고 일단 입학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민 개면연에 한번 또 편입을 하던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이렇게 어떤 합의되는 여인적인 존재가 있죠. 그래서 이민일주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연애사 그냥 남녀 애인이 없는 사람이 되면 연애사 같은 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라 그래도 이렇게 식신과 관이 합하니 애정사 연애사가 벌어진다. 이럴 때에 남자가 없다가 남자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관계로 갑니다. 야마부로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천간에 합하는 것보다 이렇게 암합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끝까지 인연이 될 사람이구나,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더 확실한 기운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연애사가 벌어지면서 여자 같은 경우는 벌어지면서 운 좋을 때 결혼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다. 남들은 잘 몰라,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그래서 암합으로 벌어진 상황들이 참 비밀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녀 공이 결혼은, 애정은 괜찮다. 주부라면은 그 정제가 오고 약하지 않은 재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적금이나 저 갯돈 같은 거, 그동안 모아놨던 거,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돈으로 올 수 있는 운이다. 그래서 재물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편운도 자년에 이어서 충년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안한 운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외에 이제 상관적인 요인은 남편하고의 약간의 불편한 관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노인 같은 경우가 정제가 오고 상관이 온다는 것은 건강 불안의 요인이 약간 있으면서, 특히 상관의 기운이 강하진 않아도 그런 상관이 온다는 것은 약간 판단의 실수, 어떤 컨디션의 어떤 과한 어떤 컨디션의 어떤 발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실수하는 거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기분적으로 그래서 실족 같은 거에서 등산 갈 때 헛디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주에 해자 수기운이 많은 그런 노인분들은 해자축 공이 수기운이 강화해서 오는 게 있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든가, 그다음에 위장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도. 이 정도로 병진일주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